계속 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31쪽의 재무행정의 기능, 제가 중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영상입니다. 그 31쪽에 그 자원 배분 기능이라는 그 제목이 있고요. 자, 넘어가 가지고요. 그 소득 재분배 기능 32쪽에, 그 다음에 33쪽에 경제 조정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34쪽까지 이렇게 세 쪽에 걸쳐서 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좀 읽어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재무행정의 어떤 그 배워야 되는 이유, 이게 재무행정이 실제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뭐 제가 책을 다 읽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자, 교재가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원배분이라는 거는요, 그 32쪽에 맨 위에 줄 보면 동그라미 1, 2, 3, 4가 있어요. 자, 자연독점, 자연독과점이 있을 경우에, 자, 정부가 그것을 해소해야 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고쳐야 된다. 자, 공공재 제공이 필요하니까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이 안 하는 그런 것들을, 자,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외부성이 존재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외부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에 관계없이 어떤 외부의 환경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외부성이거든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 우리는 자, 독점 방지,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률이 엄격하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누가 뭐 왜 그래야 되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독과점은 정부에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정부의 비대칭성이란 이런 거죠. 소비자가 이 제품을 먹어요. 먹는데 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겠고, 영양 정보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거 뒤에 보면은 칼로리 적혀 있고 성분 다 적혀 있잖아요.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누가 해결해요? 정부가 해결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안 적혀 있어요. 그냥 뭐 가격 그냥 먹었죠.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맛있으니까 먹은 거예요. 자, 또는 배고프니까 먹은 거죠. 근데 지금은 절대 아니죠. 자, 엄연히 영양 정보가 나와 있고,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정부가 운영하는 식품 그 관련된 정보를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의약품. 자, 내가 도대체 아픈데 이 약을 먹으면 낫는데 그냥 이 약을 먹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 약 정보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고, 더 궁금하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모아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와요. 이런 역할은 정부가 하는 겁니다. 자, 공공재 제공. 자,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서비스는 누가 제공을 해주지 않아요. 자, 대표적인 게 공원이죠, 공원. 그 다음에 녹지, 이렇게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녹지 공간 같은 거요. 이런 건 공공재라고 보셔야 되고. 자, 외부성. 나는 저 공사장의 소음, 시끄러운 것 때문에 아침에 좀 불편해. 어떻게 합니까? 소음 규제를 하죠. 그 여러분 이런 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공사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저 울타리 쳐져 있잖아요. 철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다 그 쳐져 있잖아요. 그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거기에 붙어 있는 거 있어요. 뭐 공사 뭐 소음 기준 같은 거 몇 데시벨 이렇게 써 있어요. 반드시 그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붙여놔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 철판 같은데 울타리에다가 인쇄를 해놓습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은 굳이, 자, 기업이나 개인, 돈을 버는 주체들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는, 자, 표시해라, 하지 마라, 여기까지만 해라, 이거는 전부 다 시장이 개입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름대로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규제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작정, 야, 정부가 말한 거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지키면 우리가 돈을 좀 지원해 줄게, 지원금을 줄게, 보조금을 줄게, 야, 요거까지만 딱 해주면
얼마를 우리가 보조해 줄게. 야, 우리가 돈을 다 대주지는 못하는데 요거까지만 해주면 우리가 10% 20%는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자 나름대로의 자원 배분을 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자, 그래서 그 자원 배분이 우리가 뭐 정부가 다 나눠준다. 그것도 뭐 자원 배분이기도 한데 그 개인이나 기업을 잘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뭔가를 좀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또 뭐 환경도 지키고 뭐 쓰레기도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은 모두가 다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에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소득 재분배 기능도 마찬가지 맨 아래줄이요. 32쪽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사회복지 의무 교육비를 지출한다. 소득 재분배를 실현한다. 대표적인 게 복지 영역입니다. 복지, 교육, 노동 관련한 영역이 소득 재분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정부가 세금 등을 다 걷어서 이것을 자, 형평성이라는 원리에 맞춰서 어느 분야에 조금 더 투자하고 어느 분야는 좀 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죠. 자,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가 사람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 왜 쟤는 더 주고 나는 덜 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좀 불만이나 비난이 덜 나오게 한다고 하면 소득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이 원리들이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33쪽인데 경제 조정 기능이요. 자, 환율, 물가, 뭐 고용 이런 거 전부 다요. 이런 게 바로 경제 조정 기능이고, 그 중에는 이제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33쪽이요. 자, 그거 좀 읽어 드릴게요. 정부가 별도로 뭔가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일정한 경제 안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 이게 자동 안정 장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온도계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뭐 일정한 온도가 높아지면 저절로 꺼지게 돼 있다. 온도가 내려가면 저절로 자 켜지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자 자동 조절 기능, 이른바 스테빌라이저라고 안정화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그 자동 조절 기능인데, 이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량적 재정 정책이라는 건데, 이거는 정부가 재량 나름대로의 그 기준에 따라서 작게도 할 수 있고 넓게도 할 수 있는, 이게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그 재정 정책을 펼칠 수가 있죠. 자, 34쪽이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 경제가 코로나 상황과 같이 불황기라고 하면, 그래서 민간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부는 재량적 재정 정책, 자 재난지원금, 앞으로 있을 국민지원금, 세출 규모 확대했잖아요. 추가 경정 예산 나중에 얘기합니다. 예산 또 편성해야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국민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재량적 정책이에요. 재량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자,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누구에게 지원금, 누구에게 지원금. 자, 공공사업의 조기 집행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34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공공사업의 조기 집행이라는 거는 원래는 뭐 가을쯤에 해야 될 건데 당기는 거예요. 봄, 초여름으로 당겨서 얘기하는. 어떻게 됩니까? 당겨서 사업을 끝내면 그만큼 돈을 일찍 줘야 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요. 자, 그래서 빨리 돈을 일을 빨리 마무리 짓게 하고 돈을 좀 빨리 줘가지고 이게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죠. 자, 반대로 정부가 별일 안 해도 너무 뭐가 커져요. 알아서 돈도 잘 벌고 이게 시장이 너무 과열된다 그러면, 자, 정부가 이거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제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면 이제 뭐 물가 상승부터 여러 가지가 자동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호황기, 아마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세대일 거예요. 1990년, 91년, 92년
우리나라가 이제 그 1988년도 서울 월드컵, 서울 올림픽 죄송합니다. 서울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88, 89, 90, 91, 92, 93년도까지가 뭐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이제 그 경제가 가장 호황보다 더 위에 화랑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뭐 은행 이자 25%죠. 이게 믿기지 않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 100만 원을 저축하면 이자가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6살, 7살, 8살 때 있었던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열심히 돈 벌죠. 그리고 돈을 또 돈 번 만큼 돈을 받아서 내가 저축을 하면 이게 돈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여요. 만약에 돈을 안 쓰고 정말 아껴가지고 돈을 이제 늘린다 그러면 돈이 팍팍 늘어나기 시작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을 넣는데 한 달에 이자가 25만 원이에요. 그럼 125만 원 아닙니까? 자, 거기에다가 안 쓰고 계속 모아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25만 원에 대한 25%, 또 25%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이거 돈 내가 이 정도 모았으니까 어딘가에 투기를 해야 돼. 투기 바람이 굉장히 그때부터 심하게 불어요. 근데 이게 좋은 면도 있을 수가 있고 나쁜 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너도 나도 이게 다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면 너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안 된다. 억제하자. 뭐를 억제하자. 이렇게 통제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자, 이게 바로 30년 전 얘기예요. 우리나라가요. 이 시점이 다시 올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안 드는데 이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만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무행정은 36쪽입니다. 36쪽에 그림이 하나 있죠.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하나 혹시라도 교재에 그릴 수 있으면 원을 하나 더 그려가지고 법학이 들어가야 돼요. 이 법학이 안 들어가면은 재무행정에서는 좀 할 수 있는 얘기 별로 없어요. 왜냐? 뭐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국가회계법, 법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법에 근거를 해서 돈을 써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큰일 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재무행정은 행정, 정치, 경제, 법이 혼합된 성격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1쪽에부터 시작하는 자원배분 기능, 32쪽에 소득 재분배 기능, 33쪽에 경제조정 기능이라고 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면 재무행정 배웠는데 재무행정의 근본적인 세 가지의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가정이 뭐냐, 그럼 세 가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언급할 부분만 하나가 남았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